결과 밀리면서 대표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적절하다고 보세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습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무죄고요.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매우 부당하고 그리고 정치적 정무적으로도 사실상 야당 대표 정적 죽이고 유력 대권 주자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주를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요. 하루 오늘 쉬고요. 내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슈퍼위크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내일 2심 선고 그 내용 좀 보죠. 자, 1심은 끝났고 2심을 받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반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청자 여러분 자주 보셨으냐 아실 거예요. 딱 1심 결과 뭡니까? 그러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게 피선고권 상실형이거든요. 자, 2심 내일 결과 나오는데 일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결과보다 높게 구형한 거죠. 그리고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양진희 변호사, 내일 2심 재판 핵심 쟁점 보통 두 가지라고 설명이 됩니다. 두 가지 뭡니까 지금? 우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고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문기 차장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와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니까 사진이 뭐 조작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에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인정이 됐어요. 본인의 인식이라든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죄 인정이 된 것이고요. 다만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몰랐다,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관계성을 부인하는 진술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의 이 용지 변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본인이 압박 내지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러한 진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김문기 처장, 두 번째는 백현동의 용지 변경 관련해서 이 국토부 협박 발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어 보이고 첫 번째 발언에 대한 것이 조금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발언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고요. 그 안에 보면 좀 세부적으로 1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양진희 변호사, 1심의 최종적인 1심의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2심에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징역형, 뭐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2심으로 갔을 때 형이 크게 아예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이게 지난 최근 3년간의 이 형사 사건을 분석한 사법 연감이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아예 무죄로 변경이 되는 그러한 비율은 1.7%입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낮네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벌금 100만 원이 그 기준선이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유예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경우는 어떠한가 하고 보니까요. 6.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행유예형보다 낫다라고 일컬어지는 무죄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감형된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선고유예라든지 이러한 더 가벼운 판단이 나오는 그 비율을 다 합쳐보면요. 11.7%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반면에 1심에서 집행유예형 받아서 2심에도 그대로 집행유예형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 비율은 69.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 중에 한 7건 정도는 이변 없이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유예형의 그 정도도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가벼워지는 정도 한 10%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선고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일단 통계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고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얘기는 이제 무죄를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요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화면을 정리해 보죠.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본인이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 미뤄온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의심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닌지. 그러니까 누가 선고가 미뤄졌다. 이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날짜가 먼저 잡히고 아직까지 안 잡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늦어진 그 뒤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좀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사실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번 주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국민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봤을 때 법원에 여러 가지 무형해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저희들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수상하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얘기 좀 깊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거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평론가. 네.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민주당이 일관되게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해요. 김민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모든 관계자들의 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 아마 작심하고 나온 듯한 얘기, 그렇게 얘기 느낌이 오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사법부를 어떻게 장악합니까? 저는 지금 뭐 굳이 예측하자면은 윤 대통령의 아직도 현실적인 힘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민주당이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왔다면 그렇게 무력하게 공수처에 대통령의 신병 확보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 지형, 어떤 우리 그 재판부 지형을 보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 그 심리 보십시오. 예. 4대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8명이 기각해야 맞다라고 일반적인 중론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4대사가 나왔고 어제 있었던 그 한 총리 사건에서도 기각 5, 그다음에 인용 1, 그다음에 각하 2 이렇게 나오는 아주 다양하게 헌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내본 적도 없어요. 이런 헌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얘기하고 심지어 김민석 최고위원은 2심 재판부의 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또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식의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심 재판의 선고 시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 이걸 두 가지 생각하면서 좀 저런 얘기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법적인 시간과 정치적인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조율하는 대한민국의 빅브라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상의 영역인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민주당을 그런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건 저는 뭐 관계는 없으나 저런 많은 가짜 뉴스도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중에 선고가 나오고 윤 대통령의 심리까지 나왔을 때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 그다음에 정치적 파장, 국민적인 국론 분열 이걸 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일종의 음모론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있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 뒤에 보여주는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예컨대 구속에 있어서 일자별로 하는지 시간별로 하는지에 대하여 심지어는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즉각 말하자면 항고해야 된다 할 정도의 일상적이지 않는 판단을 해서 석연치 않게 대통령을 풀어주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없지 않다. 그러면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 상황.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날짜는 선고 날짜 내일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걸 쭉 보면 뭔가
뭔가 손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럴 걸 움직일 만한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한 장면들이 있고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아마도 김복현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의 아주 대립적인 예. 관계 예컨대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하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뭐 헌재로서는 인용이냐 기각을 선언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누가 있어서 예. 아마 심하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먼저 하자.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내일 2심 결과 예. 또 3개월 이내지만 어쨌든 뭐 5월 말 6월 초 되면 대법원까지도 예. 나오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누군가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다면 그 의구심을 윤석열 가질 수 대통령 있는. 탄핵심판 선거 굉장히 늦어진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4월 15일 한다 그러면 2달 뒤면 6월 15일이면 사실은 어떤 내일부터 3개월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7, 8주 뒤면 엇비슷하게 대선 시기와 대법 결과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걸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반응을 보이죠. 지금 이거 벌써 뭘 하기 위한 포석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장애 투쟁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적을 했는데 최재형 평론가 2심 불복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라고 또 국민의힘에 또 의심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사이를 보면은 불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향해서 예.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다. 불복하지 마라. 불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시에 여야가 공동 승복 선언을 하자 얘기하고 불복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당 내에서 사라졌고 오히려 지금 야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윤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로 미뤄진 것과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12년 만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부 의원이 그냥 장외 집회로 나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통째로 들고 그 천박당사를 나섰거든요. 예. 이런 사례는 12년 만인데 민주당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얼마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방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부가 거리로 나갔고 지금 어쩌면 그 와중에 지도부가 지금 천막당사를 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만일 거기서 인용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기각하거나 각하가 나오면은 저 천막당사가 투쟁본부가 된다는 얘기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게 야외 나중에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만일 정말 그 거리의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그 일종의 말하자면 구심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 천막당사라도 다시 원내로 들어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외투쟁이 가져올 후과 이른바 나비 효과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일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는 저것이 일종의 거리의 그 투쟁에 선봉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최소한 저 부분만큼 빨리 저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인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얘기를 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두 분은 두 가지 얘기가 다 섞여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정치권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거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1심은 이미 당선 무효형 그리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탄핵 사망 선고일이 돼서 내일 유죄가 되면 더 아마 날뛸 것입니다. 방탄복을 두세 겹 입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들, 진성 당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물론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죠. 정치적 비유를. 근데 상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 상당히 거치네요. 김영규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12월 달만 하더라도 예. 계엄 전국 하에서 예.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방어하기에 바빴는데 그때 당시에 정당 지지율 상이 그대로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근데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상황이 좀 굉장히 또 달라지고 왔죠, 보존됐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최근에 한덕수 총리의 그 기한 자체가 마치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말입니까 기각이나 파면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제 각하 둘 네. 그다음에 뭐 기각에 5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 말씀하시는 민주당은 거네요. 사실은 8번째, 9번째 줄 탄핵의 기각 9번째 결과가 나온 9번 네. 중에 다 기각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비보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입장이 바뀌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로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중도층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막 도끼인 객긴이고 정치적 혐오를 양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에 이런 길거리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트럼프 이후에 서로 간에 그야말로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서로 상대를 통해서 자기 포지션을 높이려고 하는 아주 저열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민주당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런 데 대한 것을 자제하고 또 자기 당원들이 그야말로 불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분하게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내일 2심 선고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죠. 내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